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산화수를 이용한 산화하는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수를 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 산화수의 등장 배경을 잘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이 산소이동인데, 산소이동으로 산화환을 찾기가 쉽지 않거나, 두 번째 전자이동이었죠. 전자이동에 따라서 역시 산화환원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세 번째인 산화수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산화수는 그러면 무엇이냐? 산화수는 어떤 물질에서 원자가 전자를 못합니다. 전자를 잃거나, 즉 산화되는 거겠죠. 또는 전자를 얻는, 음연이 되는 거죠. 정도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하입니다. 전하값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밑에도 위에도 밑줄 그어놨지만 우리가 산화수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 산소이동, 전자이동으로 산화환원을 논하기가 힘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정도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산화수입니다. 그러니까 산화가 된다면 누가 더 잘 되느냐? 환원이 된다면 누가 또 환원이 되느냐, 더 잘 되느냐, 이것까지도 나타내는 것이 산화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도까지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자를 잃어 산화, 전자를 얻어,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걸 숫자로 표시한 것,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고민해봐야 하는 바로 산화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값이다,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그 다음 내용은 뭐냐, 바로 뭐냐면 산화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죠. 산화수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에서 산화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NaCl이 예를 들면 사실 이게 어떻게 만난 거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온결합 물질로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의 산화수는 얼마냐 그랬을 때, 이온결합 물질이면 양이온의 전하량 값을 그대로 써서 플러스 1, 음이온의 전하량 값을 그대로 써서 마이너스 1이라고 산화수를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MgO. 자, 이때 마그네슘의 산화수와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 마그네슘을 만드는 양이온, 마그네슘 이온이 이가 양이온, 그리고 산화 이온은 이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이 전하량 값을 그대로 산화수로 쓰면은 되더라라는 얘기.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어떻게 산화수를 정하느냐. 이온결합 물질은 완벽하게 어떤 원자는 전자를 잃고 또 하나는 전자를 얻어, 이게 확실하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사실 그렇지 않았죠. 바로 뭐냐면 같이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공유결합을 배울 때 얘기했지만 같이 소유는 하되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틀리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를 가질 수 있었죠. 자, 산소를 예로 들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유결합 배울 때 뭐라고 그랬냐면 수소보다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공유전자쌍을 수소 쪽으로 잡아당겨서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화,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완벽하게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이온결합 물질처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우리 여기서는 산소가 되겠죠. 완벽하게 가져갔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각 원자가 갖게 되는 마이너스 전하, 전자가 그 원자의 산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래는 요게 가운데쯤 이렇게 공유결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을 띠는 이유는 이게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세서 산소 쪽으로 치우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전을 띈다고 그랬는데, 이 산화수를 계산할 때는 아예 가져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소는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마이너스 하나를 잃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산화수, 플러스 1의 산화수. 반면에 산소는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전자 두 개를 완전히 얻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암모니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모니아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소보다는 질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공유전자산을 완전히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면 수소는 하나를 완전히 잃은 거죠. 그래서 플러스 1, 이쪽도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진다면 질소는 세 군데에서 전자를 한 개씩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유결합 물질에서의 산화수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산화수 규칙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 자, 간혹 보다 보면 산화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특히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인데, 몇몇 원자들은 여러 화합물 속에서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는 산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산화수는, 이 원자의 산화수는 늘 얼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산화수가 있고, 그렇다면 걔는 고민 없이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반면에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다른 원자들의 산화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우리가 보는 건데, 1번부터 살펴보면 원소, 그러니까 호돈수 물질 같은 경우는 원자의 산화수는 0입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전자쌍을 공유를 하게 될 텐데, 양쪽에서 똑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다면 사실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구도 전자를 가져갔다, 잃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0, 0이라는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 산화수는 원자 하나하나가 가지는 값이에요. 수소 분자의 H2의 산화수는 0이다가 아니라 수소 속에 있는 수소 산화수가 각각 0, 0인 겁니다. 그래서 밑줄도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수소 분자 전체에 그어 있지 않고 수소만, 염소만 딱 그어져 있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 기체도 Cl 하면 가운데 있는 이 결합을 두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한쪽이 잃고 얻었다 할 수가 없겠죠. 0, 0이 되는 겁니다. 나트륨이나 금속의 예를 들은 거고, 호돈수 물질, 그 다음에 비금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가지로 된 것들은 결국은 나트륨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결합들이 같은 원소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어떻다? 이 자유전자가 누구한테 일정하게 얻었고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0, 0이 됩니다. 탄소 같은 경우도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결합이 탄소죠. 그러니까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중에 단원자 이온, 1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이 전하량 값을 그대로 뭘 쓰면 된다? 산화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게 금방 말했던 요 내용이죠. 산화수를 구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 즉 어떤 애들은 여러 화합물에서 거의 한 특정한 값을 가지는 경우,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나 뭐 이런 경우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건 항상 거의 100%는 아니에요. 100% 아니니까 곧 예외가 나오게 되겠지만 어쨌든 플러스 2, 이족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플러스 2, 알루미늄 플러스 3,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할로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할로젠 중에서 이제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가 4.0으로 가장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한 개 얻으면 안정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염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얘는 또 아닌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염소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소는 플러스 1. 자, 그러면 다음 규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이 되는 것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산화수 총합은 0이다. 화합물 자체가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K2CR2O7에서 크로뮴의 산화수를 알고 싶다. 자, 그러면 칼륨 같은 경우는 아까 웬만하면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1짜리가 곱하기 2 더하기 크로뮴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2x라고 두고 산소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7 해가지고 얼마 나와야 돼? 화합물이고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0 나와야 돼요. 그래서 x는 플러스 6이라는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이온이니까 당연히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0이 아니죠. 그래서 다원자 이온은 단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1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그 전하량 자체를 산화수라고 보면 되고,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이온인데 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황산이온이죠. 그러니까 황의 산화수 더하기 산소의 산화수 곱하기 4를 한 것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식을 써보면 x 더하기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 곱하기 4 했는 것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얼마 나오죠? 플러스 6이라는 산화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수소는 웬만하면 플러스 1이라는데 예외를 살펴보면 수소가 뭐하고 만났을 때? 금속하고 만났을 때. 자, 수소가 있고 이쪽에서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되죠. 우리 전기음성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아래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자, 그래서 수소가 리튬하고 반응할 때는 리튬에 비해 요 놈이죠, 그죠? 리튬에 비해서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오히려 수소가 전자를 쌍을 잡아당기는, 가져갔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를 가져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 친구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뭐하고 만날 때? 금속하고 만날 때 예외사항으로서 얼마 값을 가진다? 그렇죠. 마이너스 1 값을 가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는 웬만하면 얼마라 그랬죠? 산소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을 가진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산소와 만났는데 산소가 좀 과하게 붙은 경우. 예를 친구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수소와 산소 만났을 때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죠? H2O죠. 그래서 H2O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산소가 잡아당기고 그래서 산소는 두 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2, 수소는 한 개씩 뺏겨서 플러스 1, 플러스 1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는 구조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H, O, O, H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산화수를 한번 잘 살펴보면 산소와 수소 사이는 당연히 산소가 잡아당길 겁니다. 가져갔다라고 가정하면 돼요. 역시 수소와 산소 사이는 가져갔다라고 가정하면 되죠. 하지만 산소끼리는 어떻다? 같은 원자니까 전기음성도가 똑같을 거고 여기에 있는 전자상들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하나를 빼앗겼다라는 가정에서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하지만 산소는 이쪽에서 하나 빼앗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각각 한 개씩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과산화물, 이렇게 필요해상으로 산소가 많은 물질에서는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산소가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경우, 산소가 플러스 값을 가진다라는 것은 전자를 빼앗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띄는 거 빼앗긴다라는 얘기 때문에 플러스 그죠.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3.5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크죠. 넘버 2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빼앗는 놈이었지만 그렇게 자기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큰 친구와 만나게 되면 뺏기겠죠. 그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플로린입니다. 그래서 OF2인데 OF2는 여러분들이 물에서 수소 대신 플로린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려볼게요. 물에서 수소 자리에 플로린을 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잡아당기고 플로린 쪽으로 잡아당기면 한 개씩 얻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두 개 뺏겼으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2F2는 과산화수소에서 수소 대신 플로린을 적으면 돼요. 플로린, 산소, 산소, 플로린. 자, 그렇다면 플로린 쪽으로 하나 뺏기고 플로린 쪽으로 하나 뺏기고 산소끼리는 그게 없고, 그럼 이쪽이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한 개씩 뺏기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의 예외사항은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 외우지 마세요. 가능하면 외우지 말고 이 구조를 기억했다가, 이런 구조를 기억을 했다가, 아,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해야 되는 거지. 과산화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1. 10점 칼고 그렇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를 생각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플로린 화합물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1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한 화합물이라 하더라도 원소의 산화수가 모두 같지 않을 수가 있다가 되겠네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 예를 들어볼게요. 이 두 친구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 친구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얘 같은 경우는 포도당 그려보겠습니다. 포도당은 구조식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면 이해가 쉬워요. 포도당은 기본적으로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육각형에 5개는 탄소, 1개는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H, H, OH, 밑으로 H.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OH, H, H, OH, H, OH, OH, H. 포도당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못 그린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자, 우리가 이 위에 있는 탄소부터 번호를 붙여볼게요.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 자, 그럼 1번 탄소 보면 수소 쪽에서 하나를 뺐고 산소에 하나 뺏기고,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르면, 그죠? 그냥 할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2개를 얻고 하나를 뺏기니까 전체적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를 얻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첫 번째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2번 탄소 보면 탄소는 똑같고 산소한테 뺏기죠. 하나 뺏기고 똑같고 얻고, 1개 뺏기고 1개 얻으니까 0. 여기도 1개 얻고 산소 쪽으로 하나 뺏기고 탄소니까 상관없고 0. 이 친구도 산소한테 뺏기고 수소한테 얻지만 탄소니까 0. 자, 이것도 수소한테 얻고 산소한테 뺏기고 탄소니까 상관없고 0.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산소한테 뺏기고 이쪽 산소에도 뺏기고 수소한테 얻고, 2개 뺏기고 1개 얻죠.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의 탄소가 마이너스 1, 0, 0, 0, 0, 플러스 1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식을 쓰면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냐라고 해가지고 6x 더하기 수소 12개네 플러스 1 곱하기 12 더하기 산소 6개네 마이너스 2 곱하기 6은 0 하면 6x는 0, 따라서 x는 0. 그러니까 탄소 6개가 각각 0의 산화수를 가진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나올 때마다 이런 표시, 산화수 단원에서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조를 그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화합물을 구성하는 산화수의 총합은 0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의 산화수를 다 더하면 0이라는 거지, 6x는 0이라고 더가지고 6개 모두가 0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다시피 마이너스 1 플러스 1짜리도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요것부터 먼저 할게요. 얘는 쌤 나중에 지울 겁니다. 구조식은 질산이온 구조식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공면구조라는 것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가만히 여러분들이 많이 봤으면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이 만나서 생긴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질산 이온과 암모늄 이온이 만나서 생기는 거니까 NH4 플러스와 뭐가 만났다? NO3 마이너스가 만나서 생겼다. 자, 그렇다면 요놈의 산화수를 달리 계산을 한번 따로따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질소의 산화수를 X라고 두면 X 더하기 플러스 1짜리 곱하기 4가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따라서 X는 얼마를 가진다? 그렇죠. 마이너스 3이라는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는 Y라고 볼게요. Y 더하기 산소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Y는 얼마? 플러스 5의 산화수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산 암모늄 안에 첫 번째 질소는 마이너스 3, 두 번째 질소는 플러스 5처럼 뭐를 가지고 있다? 같은 화합물이지만 그 속에 있는 질소라고 해서 똑같은 산화수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늘 확인해 본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눈썰미 있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교재에서는 4개 정도를 아마 수업에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4개를 이렇게 적었고, 조금 우리가 선생님 요거하고 요거를 해봤죠. 요거는 뒤쪽에 가서 2개 다시 한번 그려보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밑줄 친 원자의 산화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철의 산화수를 얼마로고 X라고 두면 2X 더하기 산소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0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당연히 X는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NaClO3 나트륨은 플러스 1이라 그랬죠. 플러스 1 더하기 염소, 염소는 종종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여러 가지 값을 가집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0. 자, 따라서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혼자는 플러스 5가 돼야 됩니다. 자, 수소가 금속하고 반응할 때니까 얘가 플러스 1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집니다. 자, 다원자 이온의 산화수죠. 황이 2개 있죠. 그래서 2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자,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의 산화수. 그 다음에 질산에서 같은 경우는 그죠? 수소가 플러스 1 더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0.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가 된다? 플러스 5가 돼야 된다. 이건 좀 전에 했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질산이온은 이렇게 이온화가 되니까 얘는 NO3 마이너스만 봐도 돼요.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의 질소의 산화수와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이거 친구한테 해봤지만 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마이너스 1 얼마?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망가니즈의 산화수가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돈수 물질 0이라고 그랬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염소 같은 경우는 금속하고 만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속하고 만났으면 염소는 뭐 10중 8구 뭐 할 것이에요? 전자를 잡아당기겠죠. 힘세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짜리가 2개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살펴보면 2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0. 그래서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0 플러스 4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자. 첫 번째 게 정답인데 플러스 1 더하기 x 더하기 산소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0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x는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화수의 주기성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산화수의 주기성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해석을 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그래프. 우선은 이제 같은 종류의 원자라도 화합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한 화합물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우리가 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4 탄소가, 그 다음에 메테인에서는 x 더하기 플러스 1 곱하기 4는 0이 돼야 되겠죠. 얼마? 마이너스 4의 산화수를 각각. 그래서 같은 탄소지만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산화수 구하는 규칙이 있지만, 포도당 같은 경우, 에탄올 같은 경우, 질산암모늄 같은 경우, 한 화합물이라도 그 속에서 다르게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고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죠? 수소, 리튬, 베릴륨, 그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다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얼마를 가진다 그랬죠? 플러스 1값을 가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수소는 두 개 하나 더 적혀 있는데 마이너스 1값을 가지는 경우는 사실상 어떻다? 드문 경우, 예외에 해당됐습니다.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대부분 가진다, 예외 없이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붕소도 하나만 되어 있지만 사실 붕소는 자주 보기 힘들 거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뭐 황, 염소, 특히 염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찍힌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염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산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을 가지거나, 여기 요 위에도 세모가 났겠네요. 산소 요거 그 다음 요거, 동그라미가 뭐다? 주된 산화수를 가지는 입자입니다. 좀 다르게 색칠해 볼게요. 그러니까 탄소나 염소 같은 경우, 산소나 염소 같은 경우는 그지? 얼마 값을, 염소는 마이너스 1값, 산소는 마이너스 2값을 뭘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가지는 거고, 나머지 산화수는 세모한 거, 요거는 예외 상황이고 자주 보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 반면에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탄소, 질소, 황, 뭐 이런 친구들은 참으로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묻는 것이 뭐냐면, 가장 큰 산화수,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질소와 탄소, 황, 이런 친구들이 가장 큰 산화수는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이죠. 생각납니까? 탄소 14족, 질소 15족, 황 16족이에요. 이제 황을 예로 들면, 황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플러스 산화수라는 건 전자를 잃는 거니까 자기가 가진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모두 잃을 때가 최대로 잃는 거죠. 안쪽 껍질을 잃기 힘드니까. 그래서 황 같은 경우는 최대 산화수 플러스 6, 질소는 플러스 5, 탄소는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 산화수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이번엔 질소를 한번 볼게요. 질소 같은 경우는 15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산화수라는 것은 전자를 얻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 하나, 둘,
3개까지 채우면 안정해지잖아. 그래서 질소는 최소 산화수가 마이너스 3, 탄소는 4개까지 채울 수 있고 황은 16쪽이니까 2개까지 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자 산화수를 갖는 경우 가장 큰 산화수와 가장 작은 산화수가 얼마인지를 대충 예측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가 나와줬을 때 왜 최대 산화수가 족번호 끝자리하고 똑같은지, 최소 산화수는 왜 이런 값을 나오는지 뭐 공식처럼 알 필요는 없어요. 어떤 책에서는 그걸 막 공식화 시켜가지고 막 외우라고 시키는데 선생님 봐서는 그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고, 이해가 되면 그 공식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라는 것은 산화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뭐 1에서 플러스 뭐 4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이동하는 건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짜리가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1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를 잃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는 것, 산화수 증가하는 것, 산화가 되죠.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이 되었다.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 1을 띄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짜리가 마이너스 3이 되었다는 것은 전자 2개를 얻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와 뭐 전자와 마찬가지로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 양쪽에서도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의 합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거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입니다. 자, 망가니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MnO2죠. X 더하기 산소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MnCl2. 자, 염소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값을 가지지만 웬만하면 얼마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1이죠. 특히나 금속하고 만났을 때 염소가 전자를 뺏길 리가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입니다. 2개 있죠? 그럼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 얼마 되었죠? 마이너스 2만큼 감소를 한 겁니다. 뭐가 일어났죠? 산화수 감소했으니까 환원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 자, 염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온화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산화수를 가지고, 자, 염소가 두 군데 있어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1 산화수 가지는 거고, 여기 허둔수 물질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화수 변동이 일어나는 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Cl-가 그죠? 뭐가 되었죠? Cl2에 0이 되었으니까. 근데 전자 하나를 잃잖아, 그지? 근데 Cl2 염소 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2개를 잃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에서 0, 염소 자체의 산화수는 0이고 이게 2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증가니까 플러스 1 증가.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뭐냐면 2개니까 실질적으로는 2 증가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 감소한 게 한 번 일어난 거고, 얘는 플러스 1 증가한 게 2번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염화수소라는 기체 앞에 4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총 4개의 뭐가 있다? 염화이온이 있지만 2개는 이쪽으로 갔고 2개는 이쪽으로 간 건데, 이쪽 2개는 산화수 변동이 없는 거고 이쪽 2개가 플러스 1 증가가 2번. 그래서 전체적으로 2 감소 2 증가. 그래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의 합은 같아야 된다. 이해가 됐나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화수 증가 감소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잘 활용한다면 모든 산화하는 반응에서 산화환은 다 찾아낼 수 있다. 산화제, 환원제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수업의 핵심은 이거겠죠. 산화수
산화수 구하는 규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가장 큰 핵심 내용이었다.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찾는 거 쉽고, 그 다음에 증가한 산화수 합, 감소한 산화수 합, 요것들은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산화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요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5개, 그리고 예외 4개,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모든 산화하는 반응의 산화는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